사업을 시작한 후에 망하지 않고 확실한 기반을 쌓을 수 있는 비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내가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내 삶 자체에서 뭔가 좀 내가 결정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솔직함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솔직해야 됩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데 솔직함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내려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합니다. 미쳐 있어야 됩니다. 미쳐 있어야지만이 스스로 미쳐 있어야지만이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모든 투자에 어떻게 해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뭐 되는 거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자꾸 의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결정했다? 확신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자기 확신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 솔직함과 이 미쳐 있는 것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생기게 돼요. 솔직하고 미쳐 있어가지고 자기 확신을 갖고 뭔가 진득하니 끝까지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안에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생기겠죠. 스토리텔러가 될 수 없다면 사업하지 마라.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직함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함은 2인칭 시점에서만 절대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솔직하다? 네, 아닙니다. 고객이 솔직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양심을 걸고 정말 나 솔직해요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객이 납득해야 됩니다. 고객이 바라봤을 때 솔직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솔직해, 진솔해. 요게 진짜 솔직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솔직하다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닌 거죠. 고객이 인정해야 됩니다. 상품의 소개는 무조건 누가요?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확성과 상세함과 그리고 누구의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수까지 예측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막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솔직함이 무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쳐 있어야 됩니다. 뭐요? 완전히 이렇게 돌아야 돼요. 미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즐거운 분야,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영역에 미쳐 있어야 합니다. 미쳐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상품에 미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미침의 대상이 그 어떤 상품이나 단순히 그 서비스를 뛰어넘어 그 상품과 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미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미쳐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신나야 되는 거죠. 미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무엇이요?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기본 그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기본 자세예요. 그런 기본 자세라면 언제나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 다시 말해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 관점이 아니라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제대로 미쳐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브랜드를 알게 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꽃향기가 날까요? 은은한 꽃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고 그 꽃을 기억고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브랜드, 좋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에는요, 은은한 꽃향기가 납니다. 한번 그냥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꽃향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말리까지 정말 먼 곳까지도 그 향이 퍼져 나가는 그 꽃향기가 흘러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할 때요? 내가 그 영역에 완전하게 미쳐 있을 때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든 투자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모든 투자는 반드시 자기 확신 속에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억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 결정해야 되죠. 나의 체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은 한 번 쓰면 똑같은 형태로 절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형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미래, 시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 되돌아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올지는 모릅니다.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자기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늘 시나리오를 써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어떻게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시, 2시, 3시, 오늘 뭐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나랑 별 의미와 관계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무슨 시간? 크로노스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카이로스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정말로 몰입하고 집중하고 아까 2번 미쳐서 한다면은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의미와 확신과 내 가치를 거기에 집중해 보는 거죠. 모든 투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 자,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스토리텔러가 될 수 없다면 사업하지 마라. 자, 모든 순간에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요?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이야기가 생겨날까요? 적당히 하면 이야기 스토리가 생겨나나요? 아니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기 확신 가운데 그거에 집중해서 끝까지 뭔가 진행할 때에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No,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요? 결정했다? 미쳐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빡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생겨나겠죠.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을 자극하고 자신의 마음에 공명, 그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이야기에 따라 구매 또는 연관 맺기를 허용합니다. 스토리,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가? 그 스토리를 어떻게 또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그 시간들을 정말 확보해서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나만의 것들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독서와 운동이요. 절대로 이거 두 개 놓치지 마세요. 독서만 하지 마세요. 운동만 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독서와 운동을 꾸준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해요? 미쳐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힘은요, 전파력이에요. 영향력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이야기는요, 전파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있는 사업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객에 대한 영향력과 광고 투자 대비 효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보에서 전혀 다른 승부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영향력이요. 뭐가?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스토리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토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정말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요? 과정 가운데 미쳐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없으면 미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재밌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재밌나요? 글쎄요, 재밌진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어지는 거고요. 거기서 진짜 내 확신도 생기는 거고요. 일단은 끝까지 한번 꾸준하게 뭔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한 후에 망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함이 뭔지를 다시 정의 내리시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하죠? 완전히 미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도라이 같은데 미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하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다 말다 하지 마세요.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만의 나의 그 고유한, 유니크한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요, 미치시고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내 운명이 고기에 결정한다 해서 마지막 한 페이지를 이 페이지 311페이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그 모든 길들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벽이 탁 나타났을 때, 정말 힘겨움이라는 그 정말 고난의 벽이 나타났을 때에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 나랑 안 어울려, 여기까지만 하자. 실패. 마침표를 찍으면 실패예요. 근데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이 되는 것이죠.
뭔가를 결정하셨잖아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실함이라는 거요. 천천히 하더라도요. 정말 끝까지 오랫동안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어떤 성과, 나의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시간들이 누적되고요. 축적되어질 때 강력한 나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미쳐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